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켜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새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 창문 밖에는 이렇게 벚꽃나무가 이렇게 착 늘어져 있는데요. 요새 그 분홍색 벚꽃나무를 보고 있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이 꽃들을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창밖에 꽃 보는 재미에 아주 즐겁습니다. 눈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밖에 나가서 꽃을 제대로 만끽을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MBTI 검사를 해보면 INFP가 나오거든요. 여러 번을 해도 항상 저는 똑같이 INFP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INFP의 그 성격 유형을 보면 정말 어쩜 저렇게 나를 저렇게 잘 설명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딱 저예요. INFP의 성격 특성이 그냥 딱 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런 면들이 힘들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MBTI가 아마 뭐 다른 건 몰라도 집순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집에 있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약속이 잡힌 날에는 조금 친구들을 만나서 좋고 반갑고 하지만 굉장히 그 귀차니즘과 그런 집 밖을 나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게 막 올라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이 취소가 되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파토가 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에 있을 수 있네? 이러면서 저는 진짜 친구가 없는 게, 전 친구가 몇 명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끽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뜨개를 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그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지금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아이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뜨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바늘로 이것저것 아이 망토도 만들어보고, 모자도 만들어보고, 가디건도 만들어보고, 조끼도 만들어보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루에 뭐 진짜 많이 할 때는 뭐 한 7시간? 막 8시간? 이렇게도 하루 종일 뜨개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딱히 뭐 어깨가 아프다거나 뭐 손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게 약간만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뜨개를 실컷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축적이 돼 있었나 봐요. 제 몸에 약간 무리가 당연히 갔었겠죠. 하루에 8시간씩 뜨개를 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가 뭐 운동을 하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정말 그 뜨게 하면서 살짝살짝 아팠던 손목과 어깨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거의 1년 돌잔치를 할 때까지는 거의 뜨개질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아파서 못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뜨개를 아예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이 지나고 이제 뜨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골반 통증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골반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골반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이제 골반이 굉장히 삐뚤어지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도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반 통증이 심했는데 이제 골반 통증이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괜찮아져서 이제 앉아서 오랫동안 뜨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뜨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개를 예전에는 기본이 막 4-5시간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뜨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1시간도 안 했는데도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제가 오로지 이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 뜨개질을 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괄사 마사지를 받아봤어요. 괄사 마사지 혹시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괄사 마사지를 제가 그때 처음 받아봤는데 이제 나무젓가락 같이 생긴 뾰족한 걸로 이제 몸에 혈관이 있는 데인지 뭐 근육이 모이는 곳인지를 막 누릅니다. 꾹꾹 눌러요. 정말 막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거기서. 진짜 막 아파요 막 이렇게 진짜 막 너무 창피하게 그렇게 막 할 정도로 막 꽉꽉 누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 마사지 하셨던 분 말씀을 그대로 해보면 몸이 그 부분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살살 누르는 거래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고 그 부분이 좀 안 좋으면 아주 살살 눌러도 엄청난 통증을 느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괄사 마사지를 하고 나서 정말 그 양말이 막 다 벗겨져 있을 정도로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양말이 막 벗겨져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이렇게 조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막 아이처럼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마사지를 받으니까 저 같은 사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그러고 나서 몸이 좀 확실히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었어요. 어깨가 아픈 게 좀 많이 없어졌고, 대신에 이제 온몸에 그 젓가락으로 눌렀던 데가 다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효과가 있긴 했지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뜨개질을 하면 또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그래서 아로마 마사지도 받아보고 이제 요가도 해봤어요. 요가도 해보고 했는데 딱히 그 순간에만 효과가 있고 이제 뜨개를 예전처럼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난 진짜 뜨개 안 하면 진짜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찾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108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배가 그렇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8배를 우연히 이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헬스장이나 어디 뭐 요가를 하러 간다거나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어딘가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운동은 한 달을 끊어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가면 많이 간 거고, 결국에는 집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운동을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나가기가 싫겠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추울 때 진짜 막 패딩 껴입고서 그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운동을 하러 간다? 내가 싫어하는 운동을 하러 간다? 정말 그거는 저한테 너무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좀 알아보던 중에 이제 108배를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108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어요. 몸살이 난 것처럼. 근데 그거를 꾹 참고 정말 100일 정도를 했어요. 뭐 매일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30년 넘게 제 몸에는 근육이라는 건 없었어요. 운동을 아예 하지도 않고 집에서 책 읽고 이런 정적인 취미 활동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육이 당연히 생길 리가 없겠죠. 근데 108배를 100일 정도 하니까 제 몸에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잔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면역력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뜨개질을 할 때 어깨가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목도 안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108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100일 만에 몸이 그렇게 건강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108배는 같은 동작을 한 20분 정도 반복을 하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이제 허벅지예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인데 거기에 장근육이 붙으니까 저절로 지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체력이 좋아졌고요. 어깨를 땅을 짚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다시 손목에 손을 짚고 이렇게 누르면서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손목에도 근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요, 저도 느껴져요. 이렇게 손목이 단단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목도 그렇게 아프던 손목도 이제 뜨개질을 108배를 한 100일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게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거는 집 밖에도 나갈 필요가 없고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더우나 추우나 방석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8배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8배를 한 지 한 1년, 딱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08배를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확실히 108배를 하기 전보다 몸에 근육도 많이 붙고요. 옛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 좀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많이 걸어야 되고 아이도 막 안아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 힘든 걸 모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렇게 뭐 피곤하지 않고요.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역시나 뜨개질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해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운동을 하면 뜨개질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혹시 저처럼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뜨개질을 하려면 정말 운동은 필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뜨개를 한 지 거의 7년 정도 됐는데
한 7년 정도 뜨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뜨개질을 평생 동안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하고 싶다. 내가 만든 옷을 입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어깨와 손목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꼭 한번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사실 저도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뜨개질이 몸에 좋은 취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력도 좀 같은 곳을 계속 보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목과 손가락이 좀 관절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 손가락 여기가 조금 통증이 있거든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 뜨개질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관절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취미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혹시 저처럼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하루에 108배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할 수 있거든요. 방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108배는 아무래도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무릎 튼튼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운동 싫어한다. 저처럼 엄청난 집순이 성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08배가 하는 거를 큰 무리 없이 정말 내 평생 운동, 반려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려 운동처럼 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00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100일 정도는 좀 몸살이 나고 좀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어도 좀 꾹 참고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꾸준히 하다 보면 100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편안하게 108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108배를 뜨개질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108배라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고소영 씨, 배우 고소영 씨가 그 몸매 관리를 108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매일매일 108배를 하신다고 해요. 확실히 저도 살이 빠졌어요. 108배 하고 나서 한 3kg 정도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몸무게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체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구독자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폼폼 요거 열심히 뜨고 있는데요. 정말 이 3mm 바늘로 뜨는 프로젝트들은 하다 보면 옷이 너무 안 늘어나서 좀 지루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완성이 돼가고 있어서요. 지금 요거 제작기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뜨개질 하시면서 꼭 운동 하나 자기한테 잘 맞는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하면 우리 함께 오랫동안 뜨개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뜨개질 하시고요. 요새 날씨 너무너무 좋으니까 꽃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 폼폼 요 옷을 얼른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